지난 주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내 시장도 조정이 깊어지진 않을지 7월 시작을 앞두고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세가 잡히질 않네요.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발 공포가 정말 재시작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우리도 이 채팅창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게. 자, 코로나 공포가 재시작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기관 쪽에서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누적 확진자가 6개월 정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정말 듣기 싫은 소식인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사망자도 50만을 돌파를 했고요. 미국을 보면 지난 11일까지입니다. 6월 11일까지가 200만 명을 넘어갔는데 근데 그리고 또 한 2주 만에 그러니까 11일까지도 2주니까 한 25일까지 또 50만 명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산세가 뭐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뭔가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급격하게 늘고 있죠. 근데 요 회색 부분을 보면 이제 다른 모든 그 주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 나머지 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주들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됐던 뉴욕, 뉴저지 이쪽은 완전히 줄었고요. 분화되네요. 네. 그렇죠. 많이 줄었고 사실 여기가 문제예요. 요 위에 이제 있는 데들이. 사실 all other states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여기가 다 사람이 많이 삽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공간인데 뭐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나 뭐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한테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좀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그런 집합군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졸지아도 그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게 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좀 살펴보면 미국 확진자 수하고 다우 지수를 좀 보는 건데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은 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 그래프를 봐도 그렇죠. 다우 지수는 이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역축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많아지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다우지수를 보면 많이는 안 떨어졌죠, 그죠? 예전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던 시기에 다우지수가 아주 뭐 폭락을 했던 거와 비교를 하면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너무 짧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직까지 공포를 갖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분명히 무섭고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아직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신흥국들도 좀 문제예요. 뭐 브라질, 뭐 인도 이쪽 신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도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는 좀 잡혀가는 분위기인데 브라질, 인도 쪽도 인구가 굉장히 많죠. 이쪽도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2분기가 지나가면 사실은 1분기가 지나가면 2분기에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근데 2분기가 지나가면 또 3분기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을 거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시장도 좀 좋았던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추세라면 3분기에 회복을 우리가 이만큼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못하죠. 요만큼밖에 못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오는 피해는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면 또 안심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낙폭을 보이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많이 퍼져 있잖아요. 돈은 많이 퍼져 있는데 지금 이게 나스닥 지수가 이제 노란색이고 S&P 500 지수가 회색입니다. 그냥 뭐 끝 바닥 찍고 잘 올라왔어요. 상당히 잘 올라왔는데 미국의 2020년 성장률 전망 컨센서스가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인데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2020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얼만큼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안 올라옵니다. 뭐 얼마 전에 6월에 FOMC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연준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내후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꽃 같았던 경기에 똑같이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준 것처럼 이게 안 올라와요. 이게 안 올라오니까 이제 둘 사이가 너무 벌어졌죠. 경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둘 사이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괴리가 너무 벌어지면서 시장이 좀 피곤함을 느꼈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확진자가 늘어날 때 갑자기 증시가 함께 고꾸라지는 현상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만의 현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피로감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제는 뭐 과연 뭐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못 살아날 것 같아요라고 하고 또 확진자는 막 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조정도 한번 또 제대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좀 주실 수가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뭐 조정이 나와도 오늘은 나쁜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조정이 나와도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망자의 증가폭이 생각보다가 아니라 거의 뭐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전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생존의 문제냐 생계의 문제냐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얘기하는 걸 한번 재밌게 봤는데 3월 달을 볼게요. 우리가 진짜 힘들었던 그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 병을 가지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고요. 이 분홍색 같은 걸로 표시된 게 이제 사망자입니다. 같이 늘어났죠, 그죠? 같이 확 늘어나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맞는데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죽지 말아야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다시 한번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치고 올라가죠. 전고를 치고 넘어갔죠 이미. 그래서 미국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 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 끝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치고 올라왔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일간 사망자 수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공포, 이 병으로부터 내가 이겨내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공포보다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만약에 이게 생존의 문제였다면, 그때와 같았다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제일 불안해하는 건 3월 중순에 저런 현상이 지금 또 나올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우리가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와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달러는 없다. 아까 3월 다시 볼까요? 중순이었죠. 3월 중순에 갑자기 달러가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전자산이 인기가 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네 마네 하면서 달러가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늘어나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달러가? 사실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생존의 문제 저거라면 얘도 여기 와야죠. 똑같이 여기까지 와야 되냐는 아니더라도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죠, 그죠?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으시고요. 기름값 기억하시죠? 3월입니다. 3월에 뭐 사실 마이너스를 찍었었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실 거라고 봐요. 생전 유가에 관심 없던 분들도 야 마이너스 37불이 나올 수가 있어? 막 이랬었죠, 그죠? 뭐 배를 뭐 먼저 미리 띄워놓네 뭐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이 지옥 같았던 유가의 하락이 지금은 어때요? 반등은 나왔어요. 반등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사실 유가는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의 폭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곧 나오는 거 아니야? 유가는 상품 선물 시장이에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품 선물 시장입니다. 파생 상품이에요. 분명히 달러는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유가는 반응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생존의 문제였다면, 3월 같은 문제였다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재미없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크레딧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망할 것 같은 위험입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위험. 미국의 우리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해서 미국의 좀 부실한 기업들의 채권 금리에서 10년 국채 금리의 채권 금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 기업들의 금리가 올라갔느냐, 벌어졌느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3월 달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생계의 문제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물론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되려면 한 이만큼 돼야 돼요. 근데 아직은 높은 수준인 건 맞지만 지금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런 짓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킹달러는 없다 그랬고, 그리고 유가를 봤을 때 유가의 폭락도 지금 나타나고 있질 않습니다. 크레딧 리스크는 발생하고 있질 않아요. 달러 리보 금리도 그래요. 달러 리보 금리도 보면 이제 3개월 금리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밑에 상당히 밑에 있죠. 이게 올라가면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조달 비용이 이자를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위험하니까 너한테 돈 빌려주면 네가 떼먹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자를 좀 많이 받아야겠어. 위험하니까 그만큼. 그렇지 않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런 네 가지의 벌써 증거를 봤을 때 우리가 3월의 생존의 문제냐, 지금은 생계의 문제냐라고 따지면 사실은 생계의 문제다 가깝다라는 결론적으로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는데 이게 엄청 길게 갈 것이냐, 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3분기에 기대하던 뭐 경기 반등이 뭐 그만큼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초반에 내려주셨던 결론처럼 생각보다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이 다시 한번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주가는 왜 빠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가가 이전에 우리가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이 반등해서 올라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사실은 주가가 반등한 이유가 있잖아요. 반등한 이유가 없어지면 주가는 빠질 겁니다. 주가는 왜 반등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 주가는 이만큼 올라왔어요. 경기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곧 이 주가만큼 실물 경기가 증시를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주가가 올랐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주가가 오른 건 잘 기억해 보세요. 맨날 신문에서 보다가 에이 몰라 하고 지나간 부분들입니다. 연준의 파월이 와서 한마디, 뭐 와서 한마디, 별것도 아니에요. 뭔지도 몰라. 몇 달러래, 몇 달러인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뭘 푼대. 역사상 최고치래. 이때까지 10년 동안 풀었던 돈만큼을 3개월 동안 풀었대. 얼마래? 몰라. 하지만 풀었대. 라고 하는 거에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동성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풀려있는 돈 때문에 자산 가격이 뻥튀기 된 거예요. 야, 뻥튀기 그러면 버블이구나. 깨지겠구나.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왔다면 그게 없어져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돈을 거두어 들이든 들 풀든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하지만 6월 FOMC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금리를 조정하는 거는 내후년까지 없을 거래요. 연준이 이렇게까지 길게 2년 동안, 거의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금리 안 건드릴 거야 라고 시장을 어떻게든 안정을 시키려고 안심 좀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얘기했다면 그러면 돈을 아직은 거둬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언제 그 얘기가 나올 거냐? 연준은 맨날 똑같습니다. 그 돈을 거둬들이는 시기는 똑같아요. 언제? 물가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실물 경기가 그만큼 잡히거나 물가가 아니면 적어도 올라올 가능성이 커서 그 관성 때문에 너무 올라갈까 봐 너무 화랑장이 될까 봐 그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돈을 어차피 거두어 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증시는 사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역설적으로 얘기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풀었던 돈을 2008년, 9년부터 풀었던 돈을 최근 3개월 동안 싹 다 풀었습니다. 그만큼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만약에 증시 잡는데 실패한다. 어떡할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당연히 돈은 더 튀어나올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업률 잡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11월 대선 전에 잡아야 되죠. 그럼 11월 3일입니다. 10월 첫째 주가 되면 9월에 실업률이 나올 거예요. 그럼 9월 실업률을 올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11월 달에 발표되는 실업률은 대선 이후입니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10월에 발표되는 실업률인 9월 실업률을 올려놓기 위해서 8월에 적어도 7월 말까지는 돈을 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안심의 말씀 해주시면서 JYP 박재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고요.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